어딘가 외계인이 있지 않을까? 우륙천 어깨가 행성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을 보고 있을 때 시간에 따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보여요, 그게? 외계인이 쏘아 보이는 그런 걸 찾는 거겠죠. 침공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주전쟁? 십자가처럼요? 예,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수다 시간, 과학을 채운 시간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음악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아름답죠? 어떠셨습니까? 이 영상은 나사에서 최근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외계 행성입니다. 이걸 무려 5,000개가 넘게 발견을 한 거죠. 이렇게 많이 돌파를 해서 그 기념으로 나사에서 제작한 영상인데, 외계 행성이 이렇게 많은데, 외계 행성입니다. 행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딘가 외계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계인 전문가, 진짜 전문가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의 정선주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외계 행성을 찾는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천문연에 계신 거잖아요. 정확히 어떤 건지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에서 태양과 같은 별, 뭐 태양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별을, 태양계 밖에 있는 다른 별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을 저희가 외계 행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외계 행성 탐색은 이런 외계 행성을 찾는 일이 외계 행성 탐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태양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별을 돌고 있는 행성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은 한지 그럼요. 궁금하기도 가능해서. 하고. 그럼요. 아까 처음에 비디오를 보셨잖아요. 5,000개 넘는 게 그러니까요. 발견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행성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찾는 거죠. 행성을 돌고 있는 모성의 별빛 변화를 대부분 보고 그걸 관측을 해서 아, 얘가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밝혀내고 있죠. 별을 보는데 희한하게 아주 조금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데 그게 주기적이더라 그렇죠. 라고 한다면, 그건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5,005개가 발견됐는데 행성들이 지금은 여기에서는 5,005개고요. 지금은 5,700 거의 60개 정도. 훨씬 또 많이 네, 발견되고. 그 사이에 또 많이 발견이 됐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찾는 방법론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빛나는 별이 있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구에서 알아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의 한 5,760개, 거의 5,800개 정도 되는 행성들을 발견한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이제 외계 행성이 처음 발견된 거는 그러니까 시선 속도 방법으로 발견이 된 거고요. 네. 그 시선 속도 방법은 아시다시피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 모든 질량을 가진 두 천체가 돌면 행성만 얘를 도는 게 아니라 별도 이 행성의 질량에 따라서 질량 중심이 조금 움직여요. 미세하지만. 그러니까 서로 돌죠. 네. 서로 돌면 이 돌 때 지구에서 이 별을 보고 있으면 이 별이 이 행성 때문에 조금씩 움직여요. 네. 그러면 우리 시선 방향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적색편이 저는 이동. 네. 예, 이거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오면 그게 청색 이동. 예, 청색편이 그게 이래서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서 그거를 우리가 요거는 스펙트럼으로 관측, 분광기로 관측을 해요. 분광기로 관측을 하면 우리가 파장을 보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파장을 보면 파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저희가 그 곡선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수학 하실 때 사인 커브 있잖아요. 그런 사인 커브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주기가 꽤 길겠네요. 그 아니, 행성이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긴 것들은 관측되기가 그 미션 내에 관측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주기가 1년 내로 짧습니다. 1년에 걸쳐서 살짝 이쪽으로 치우쳐졌다가 이쪽으로 치우쳐졌다가 하는 거를 보고서 무언가가 미지에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가 이 주변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서 얘가 휘청거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질량도 어느 그렇죠. 정도는 그 알 수가 휘청거린 정도가 크냐, 네. 작냐, 그럼 그걸 우리가
그 사이클 모션 진폭이 있잖아요. 진폭이 이렇게 해서 얘가 움직이냐 아니면 얘가 찔끔 이렇게 해서 움직이냐. 그럼 진폭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주변에 행성이다. 질량이 큰 행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 목성형처럼. 네. 근데 찔끔밖에 안 얘가 찔끔밖에 안 움직이더라 보니까 얘는 지구형 행성급이구나 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으면 별을 보다가 갑자기 행성이 그 앞을 가리면 네. 살짝 어두워지죠. 그렇죠. 살짝 어두워지죠. 근데 얘가 사이즈가 커요. 목성처럼. 그럼 많이 어두워지겠죠. 네. 그래도 많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기준이 박사님이 볼 땐 많이고 제가 볼 때는 맨눈으로 모를 정도. 맨눈으로는 다 이렇게 그렇죠. 어차피 행성이니까. 관측기기로 우리가 별빛이 얘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별을 관측하면 별이 그냥 밝기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일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별빛의 밝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럼 그 앞에 뭐가 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주기적으로 3년에 여기서 또 3년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별 횡단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별 횡단 방법으로 발견된 게 지금 현재까지 제일 많고요. 세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마이크로 렌징 방법이 있는데요. 중력 렌즈 방법으로 외계행성을 찾는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이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제가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을 보고 있을 때 이 별이 보이지 않는 앞에 질량을 가진 또 다른 천체에 의해서 이미지가 그러니까 2개 이상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해요. 많이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이제 퀘이사 저 가장 멀리 있는 그 퀘이사가 이미지가 똑같은 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막 이렇게 있는 거 많이 이미지를 봤잖아요. 십자가처럼요. 예.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렌즈 역할을 하는 게 천체가 은하예요, 은하. 미시 중력 렌즈는 이제 앞에 지나가는 천체의 질량이 작은 별이나 행성에 의해서 내가 관측하고 있던 별의 밝기가 변해요. 렌즈 현상 때문에 이미지가 원래는 내가 하나로 보이지만 렌즈 현상을 겪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어찌됐든 그 보이지 않는 천체가 내가 여기 별을 보고 있고 정확하게 내가 보고 있는 별 시야 방향으로 딱 질량을 가진 천체가 딱 들어오게 되면 뒤에 있던 별의 밝기가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좌우 대칭의 가우시안 커브 있죠? 이렇게 예쁘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중력 렌즈 현상, 미시 중력 렌즈. 마지막 하나는 직접 말 그대로 외계행성을 관측하는 이미징을 하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그게? 원래 일반적으로는 워낙 별이 밝으니까 상대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기를 써서 별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행성은 그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는 않지만 열을 뿜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측을 하거나 그리고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이미징 관측이 가능해요. 외계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관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게 아까 수천 개, 뭐 5천 개, 거의 6천 개 가까이 있어도 박사님이 찾으신 거 얼마나 될까요? KMT넷으로 발견된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 5,700개, 800개 가까운 행성들은 나사 사이트에서 올라온 건데요. 나사 사이트에는 저희가 행성을 발견해서 논문을 냈어도 다 채택해서 보지 않아요. 업데이트가 좀 늦어요. 이제 행성이라고 나와서 논문에 출판된 거는 한 200개가 넘는데 실제로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건 160개, KMT넷으로만 찾은 게 160개 정도밖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이 중에 160개지만 실제는 더 있고. 그렇죠. 200개가 넘게 있습니다. 200개 넘게 있는 거다. 계속 이 분야에 계속 계시면서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외계인 혹은 외계 생명체 두 개는 좀 다르니까 외계 직접 생명체 혹은 외계 생명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은하에만 해도 막 5, 6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해요. 그럼 그 별에서 하나씩의 행성만 가지고 있어도 5, 6천억 개가 행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작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거고. 사실 은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하도 엄청나게 볼까요? 이 은하도 은하끼리 모여져 있는 은하단이 있잖아요. 은하단도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모여져 있어요. 그런 은하단도 뭐 1,000억 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외계 생명체나 외계 직접 생명체와 우리가 직접 조우하거나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보낸 시그널이 아직 그러니까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우리 기술로는 안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검출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100년 전에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우주에 지적 생명체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자만적인 얘기죠. 이렇게 넓은 우주에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으면 당연히 행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없을까요? 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침공해? 아니요. 그러니까 우주 전쟁? 천문연에서 이제 저희가 외계 행성도 탐색도 하지만 네. 이제 21년도부터 저희가 그러니까 우주 생명 현상 탐색이라는 주제로 이제 기획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상 탐색. 네네. 네, 그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생명 징후를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 징후를 찾는 것과 두 번째가 그 기술 문명을 찾는 거예요. 기술 징후.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노 시그너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하나가 외계인이 쏘아 보이는 그런 걸 찾는 거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갓 시작을 한 거고 그 준비는 아시다시피 세티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5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보니까 그 세티 연구소가 또 아예 이제 비영리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86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계속 찾고는 있어요. 모르죠.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찾았지만 아직 공개를 안 한 걸 수도 있고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내용이 찾았는데 모르는 척해라 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실용적인 목적으로 우주 탐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달에도 가려고 하고 뭐 위성도 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경제적인 효과와 여러 가지 국력을 과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학술적인 천체 물리학을 넘어서서 어떤 천체 이거는 생물학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외계 행성을 찾고 그래서 어떤 생명 현상의 흔적들을 찾는 거를 하는 나라는 품격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다면 저는 이런 연구들을 같이 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박사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응원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보시는 분들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외계 행성을 잘 찾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미시중력 렌즈 방법은 이 천문학 쪽에서도 굉장히 좀 아웃사이더에 하시는 분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에 이렇게 속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쪽 분야에서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찾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한국천문연구원의 정선주 박사님과 함께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있어 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흥미로운 마음으로 외계 행성을 어떻게 찾는지도 사실 궁금했고 그 새로운 방법도 오늘 듣던 것도 신기했고 그것을 우리나라 천문연에서 주도하에 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우면서도 좀 뭔가 또 뿌듯하다 할까요?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돼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과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지구 그리고 외계 생명체 흔적까지도 알게 된다면 정말 흥미롭지 않나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